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우 마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수급이 좀 나왔는데요. 외국인의 1.6조 원의 폭탄 매도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많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장 끝나고 한 1시간 좀 넘게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영상을 좀 늦게 만들게 됐고요. 이게 이제 월말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향후 전망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제넥신이 폭발적인 상승기로 돌입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설명드리고 뭐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들 지난주에도 이제 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 비코로나 관련주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내용들 같이 좀 드릴 거고요. 셀트론 이제 60일선 이탈을 했죠. 예, 음봉이 좀 크게 작지 않게 좀 나는데요. 요거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상황 마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이 한 2% 빠진 채 마감했네요. 예.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6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거의 고스란히 개인이 다 받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2,500원을 순매수했어요. 예, 좀 특이한 어떤 현상인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 거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아시아 증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게 좀 빨리 빠진 것 같아요. 예. 일본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아베 총리 이제 사임 그 내용 때문에 좀 급락했던 게 회복되는 뭐 그런 시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1% 상승 한 채 마감했고요. 홍콩 쪽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밀리네요. 1.5% 정도 약세. 그리고 대만 증시는 1% 정도 약세 마감했고요. 상해 증시 약보합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뭐 국내 코스피가 조금 더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예, 뭐 카카오도 보합이니까 뭐 옳은 게 아니죠. 삼성 SDI까지 성장 주도 업종의 종목이 이제 다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3% 정도 빠졌죠. 예. 뭐 금융주도 빠졌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져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나빴다기보다는 오늘 외국인의 대량 프로그램 매도 물량, 외국인의 대량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약세를 유도했다.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으로 1조 4천억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예.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1,800억의 순매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좌우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오늘 왜 과도하게 많았냐면 월말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좀 이벤트, 적인 어떤 수급 요인이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이 막 빠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한 종목들이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 이거 뭐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호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제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교체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 수급을 보면 조금 그런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화학, 이게 이제 2차전지 주로 있거든요. 2차전지 쪽에서 1,900억 빠졌고 IT 쪽에서 7,400억, 운수장비는 현대차 그룹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900억 빠졌죠? 예. 그 서비스 업 쪽 2,500억 빠졌는데 여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통신 업종에 이제 1,000억 정도 들어왔고 의약품 쪽은 특별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훅 빠지진 않았어요. 예, 오히려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다른 성장 업종은 수급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의약품 업종은 그렇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코스닥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2,500억을 순매수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수급이 제약 업종 1,800억 순매수죠.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좀 의미 있고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이에요. MSCI 이제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한 게, 뭐 글로벌적인 어떤 위기가 다시 발동했다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변화했다든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돼. 뭐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인 어떤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차트가. 원달러 환율도 별 변동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어떤 위기 상황 발동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견해의 어떤 변화,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수급적인 어떤 단순, 이벤트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지수도 뭐 장중에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증시도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코스피의 약세, 그리고 수급적으로 1조 6천억이 나왔던 부분들,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는요, 예, 그래도 주말 새 좀 줄었죠. 예, 248명.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나쁘게 시장이 출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상태가 이제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다시 꺾이는 흐름으로 가는 게 뭐 당연히 부담은 적죠. 예, 이게 다시 막 500명, 막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가면 사실 증시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겠죠.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백신주는 뭐 좋을 수 있고, 진단키트주는 좋을 수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안 좋거나 뭐 이런 차원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게 어쨌든 주도주들도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려가는 게 당연히 증시에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생활하는데도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좀 지켜봐야겠죠. 예,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국민의 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팅을 오늘 좀 체크를 뭐 몇 개 좀 할 생각인데요. 뭐 코로나19 관련된 시황에서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전에도 시험 전에도 승인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내용을 또 발표한 것 같고요. 뭐 소비자 태도 지수는 뭐 월가를 상회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금 감염 확진자 현황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7일 평균치 대비해서 어제 이제 증가한 추세, 그리고 미국,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도 증가 추세, 예, 일본도 증가 추세고, 뭐 한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쪽은 감소 추세, 그렇게 좀 측정되네요.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게 뭐 뚜렷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좋지 않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된 걸 보면요. 예, 파란색이 전 세계 이제 확진자 신규 추인데요. 뭐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27만 명. 예, 미국은 한 6, 7만 명, 8만 명 늘어나다가 지금은 4만 명대 정도. 그리고 EU, 유럽 쪽은 3월달에 폭증하다가 쭉 줄다가 최근에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유럽이 조금 뇌관이죠, 최근에. 예. 한국 같은 경우는 2, 3월에 폭증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늘어나는데, 이게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전고 좀 돌파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좀 꺾이는 추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괜찮은 리포팅이 좀 나와가지고요. 요거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위기에 비해서 견고한 주식시장 해서 모멘텀 둔화 가능성, 그러나 민감도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하긴 하죠. 그래서 정부가 뭐 2.5단계라고 하나 이제 사실상 3단계 거리 두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앞당겼는데요. 국내 내수 경기는 당연히 악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 호텔 레저, 뭐 이런 소매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최근에도 좋진 않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에도 이제 부담이고요. 그러나 경제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을 가정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나 기업들이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달, 4월달 그런 봉쇄할 때보다는 상당히 적응을 하고 있고 최악을 가정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의 모빌리티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부분 봉쇄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빌리티 이제 이동 어떤 추이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만 이 구글에서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5월 30일에 내가 어디 갔었는지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런 모빌리티 추세를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애플이나 이제 구글 측에서는. 근데 이게 최근에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3, 4분기 경기 회복이 다소 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심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개인들이 2월달 3월볼보다는 대응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래프를 보면요. 8월 중순 이후 한국 소매 레저 데이터 사용량 감소를 보면요. 3월달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2.5단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때까지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견고한 어떤 데이터 그래프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확진자가 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빌리티 추세는 회복되는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좀 이상으로 회복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애플 모빌리티 추세에 보시면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죠, 오히려. 그리고 한국 모빌리티 이동 추세 소폭 약화가 됐다 뭐 이러는데 뭐 크게 막 여기서 폭 빠지진 않죠. 그래서 각 개인과 기관 이제 뭐 기업들이 이런 대응 태세를 좀 하고 있는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위기의 이제 본질은 뭐냐? 양극화다. 이 리포팅에서 제가 볼 땐 좀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소비 패턴 부분이 격차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의 본질이 경기 악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산업과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게 산업 간에 굉장히 양극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층 간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이 늘어도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늘린 것이다. 소득 계층별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감소했다. 소비 성향이 늘어난 것은 소득 상위 4분위가 유일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방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소비 지출을 살리지는 못했다. 결국 이제 지갑을 연 것은 소득 상위 계층들인데 결국 소비 지출을 살리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다. 내구재, 뭐 교통과 가구, 가전 등 소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교육, 오락문화 등의 감소폭이 컸다.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과 품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 양극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양극화를 굉장히 좀 급격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했다. 보시면 소득 분위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고소득층으로 가는 건데 그만큼 줄었다. 그래서 소비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교육, 문화, 레저 소비. 당장 뭐 저희 집도 뭐 이런 쪽으로는 소비가 확 줄어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주식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를 의미하는 K 형태의 주가.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됐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직후 경기와 주식시장 회복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뭐 V자든 W자든 L자든 막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완벽한 V자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강력한 V자죠. 그러나 이제 가장 적절하게 묘사된 회복 형태는 K자가 아닐까 싶다. 국내 테크 섹터 내에서도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와 가전업종 주가는 코로나 이후 V자 형태를 넘어서 가파른 우상향 형태를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은 거의 제자리다.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와 화학업종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에 철강, 호텔 레저 등 업종의 주가는 급락후 회복이 미미하다. 전체 주가 지수는 V자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간 기울어진 K자형과 가깝다. 주도 업종 이렇게 K자의 위쪽 이런 거죠. K자의 이제 주도 업종들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테크 업종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 유틸리티 등 다른 업종의 주가는 일정 수준 반등한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소득과 소득 패턴의 격차가 주식시장에서는 산업별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성장주가 비싸다는 우려에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산업들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서는요, 양극화 격차가 쉽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짚어본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로 보면요, 국내 업종에서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가전 쪽은 이렇게 K자 형태로 위로 되는 형태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이렇게 K자의 밑쪽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뭐 화학 쪽,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철강, 호텔 레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분석한 것 같아요. K자 형태로 이렇게 주가가 양극화되고 차별화되는 거를 표현한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에너지 그리고 뭐 이런 쪽은 빠지고 있지만 잠시만요. 경기 소비재 이쪽은 이제 센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테크 쪽 보시면 이렇게 K자 위쪽으로 센 반면에 통신 쪽도 강하네요.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은 K의 아래쪽.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 리포트에서 제가 이제 체크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되거나 조금 완화된 이후에는 이게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뭐 그렇지 않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이제 이 리포팅의 어떤 견해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쪽에서 수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나온 어떤 내용이 디램 익스체인지 8월 서버 디램 고정가 발표 요약인데요. 이게 좀 하락을 계속 MOM으로도 하락을 하고 있고, 고객들의 어떤 선제적인 재고 축적으로 높은 재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반도체 쪽은 메모리 쪽이 다소 좀 좋지 않다. 이 연말까지 좀 그런 어떤 전망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런 방향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또 화웨이 쪽에 대한 제재 때문에도 더욱 수요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프로그램 물량보다 초과된 순매도가 나왔어요. 예, 한번 보면요.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제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프로그램 물량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의 물량으로 잡혔는데요. 반도체 쪽은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예, 프로그램이 540만 주가 이제 순매도였는데 외국인이 이제 최종적인 건 980만 주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50만 주 정도는 예, 초과적인 순매도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제 팬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75만 주인데 최종적인 외국인의 순매도는 13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2배 되는 정도의 어떤 물량이 초과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형태로 수급이 빠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흐름들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좀 보였잖아요. 차트적으로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아마 선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별이잖아요, 사실은. 역별로 이렇게 빠지는 거는 또 중요한 어떤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메모리 쪽 반도체 기업들은 제외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사실 시스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쪽이 이제 밝은 어떤 성장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이제 대량 매도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인들이 오늘 바스켓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무차별적으로 좀 매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을 특정해가지고 어떤 업종을 특정해가지고 이제 매도했다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외국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리밸런싱을 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최근에 많이 오른 쪽에서는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못 올랐던 거 그런 쪽에서는 좀 순매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 코스피로 볼게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시총 상위주를 쫙 다 매도죠. 그리고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넷마블, 두산인프라, 한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성장주도 아니고 사실은 뭐 넷마블이 이제 게임이니까 그래도 언택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스켓으로 매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뭐랄까 비슷한 어떤 패턴 이런 부분보다는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에 순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말에 벌어지는 이제 국가별 리밸런싱 어떤 차원의 수급적 움직임으로 좀 판단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적인 리스크 차원의 매도였다면 아시아 증시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폭락하거나 또 미국의 선물도 이제 폭락하는 거겠지만 금일 보면 이게 장중에 써가지고 좀 다르군요. 어찌됐든 이제 한국 증시, 대만 증시, 뭐 홍콩 증시가 조금 과도했던 것 같고요. 뭐 상해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했죠. 그래서 리스크 발동된 어떤 부분이었다면 전체적으로 한 뭐 이렇게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 뭐 리밸런싱 정도 수급적인 이벤트다 생각이 되고요. 이거 1.6조인데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1.6조를 순매도했으나 코스닥에서는 2,500억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이제 차별적인 패턴을 보였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시각을 가졌다면 무차별적이게 되는데 대형주를 오늘은 좀 주로 매도하고 중소형주를 주로 매수했고 코스닥은 또 순매수했고 이런 어떤 차별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월말 어떤 현상이었다. 그렇게 좀 저는 결론 짓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빠진 쪽이 IT, 화학, 운수장비, 서비스업, 반도체, 2차전지, 현대차 그룹,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 쪽이었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현대차 그룹, 언택 이제 이쪽을 주로 매도했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도 이제 좀 매도했어요. 400억, 800억.
근데 이제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 견조했죠. 예. 그래서 의약품에서는 이제 신풍제지,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부강약품 이런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영향으로 이제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잘 성장 섹터 중에서도 수급 쪽으로 좋았고요. 외국인의 이제 또 다른 월말 리밸런싱의 어떤 특징은요. 코스피 쪽의 중형주, 소형주는 순매수했고요. 코스닥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에 대한 수급이 좋았던 거죠. MSCI에 이제 신규 편입된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젠 이쪽으로 이제 대량 수급이 좀 유입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적 이벤트 성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오늘 장 흐름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추세에 영향이 없는 오늘 장이라고 저는 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드렸던 이제 내용인데요. 하반기 바이오 장세는 메인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지만 전체적 바이오 섹터 부흥 속에서 준비됐다는 게 매집된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에 항암 신약 섹터가 메인이고 두 번째는 첨생법 관련주가 선호되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이번 역대급 바이오 장세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추가한 어떤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 강세, 그리고 이제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바이오 대세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몰이를 좀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랜 기간 이제 준비해온 그런 매집 세력들의 경우에는 비코로나 관련주를 띄울 바이오 장세 이런 속에서 어떤 구간을 탐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득세하고 폭등하고 막 수급이 쏠리고 하지 않는 그런 구간 속에서 슬금슬금 툭툭툭 올릴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툭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 비코로나 관련주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시점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구간을 탐색할 것 같고요. 코로나 모멘텀이 좀 부족한 구간에서는 비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수급이 좀 몰리고 코로나가 좀 안 좋거나 또 이제 치료제나 백신 주요 이제 기업이 임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그쪽의 수급이 또 쏠리겠죠.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만들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가장 핵심 시세는 코로나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알테오젠, 메드백도, 셀리버리,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시총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뭐 셀리버리도 치고 올라오고 ABL 바이오도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형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메드백도 추세 굉장히 강하죠. 알테오젠 오늘 보면 추세 강한 어떤 흐름들 다시 또 재개되는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셀리버리는 약간의 또 코로나 관련 치료제 그쪽도 이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오른 뭐 신풍제약, 시젠,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은 뭐 수급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죠. 오늘 뭐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며칠간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조정을 받은 뭐 코로나 핵심주들 중에서는 또 9월부터 더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오늘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제목도 달았지만 폭발적인 상승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넥신, 바이넥스 같은 이런 제넥신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런 종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금일 이제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의 대부분은 제약업종이었죠. 1842억 순매수였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요, 과거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시젠, 지금 현재 셀리버리의 어떤 상승 추세, 이런 거와 비슷한 어떤
주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형성시키고 있죠.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매물이 없으니까. 이익 난 사람들 중에서 좀 흔들어가지고 털린 수준이지, 이거 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상도 지금 뭐 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백신과 치료제. 그렇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 자체가 같이 군을 형성하면서 가게 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 고민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걸 차트로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제넥신인데요. 제넥신 이제 일간 차트입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 위로 매물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불리 고점을 예단할 필요도 없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CMO와 이제 제넥신의 컨소시엄 모멘텀으로 쭉쭉쭉 그냥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추이예요. 역시나 이제 이 기업도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매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시젠이 어떤 흐름이었냐? 시젠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7월 초부터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넥신 컨소시엄, 제넥신 포함해서.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패턴, 셀리버리도 여기서부터 치고 달리는 어떤 패턴이 나오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고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결판 난 게 아니고 뭐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계속 점증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고민이 필요 없다. 그렇게 좀 저는 결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주가가 좀 미진하긴 하지만요. 뭐 실적적인 부분, 코로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합병 이벤트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볼 때 풍부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선이 강력하죠. 그래서 사실 뭐 갖고 있으면 편안하죠. 시세가 지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불안한 것도 없고. 그래서 외부적인 변수, 오늘과 같은 뭐 금일 리밸런싱 어떤 이런 상황에 주가가 빠진다면 뭐 강력한 저가 매수라는 판단을 뭐 저는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어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치료제 쪽, 백신 쪽의 핵심주는 언제든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세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60일선 좀 하회하는 음봉이 좀 나왔지만 차트가 사실 좀 중요한 종목군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패턴을 보는데 저건 나올 수 있고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까지 대량으로 또 이렇게 1.6조 원을 매도했죠. 분명히 이제 시장의 소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견이 엇갈릴 거고. 최종 결정 굉장히 고독한 법이죠. 저도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건데요. 결국 저도 이제 이런 결론 내리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고독한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외로운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상의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시장의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부분이고 저는 신박사는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들, 이런 분석들을 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변함없습니다. 일관된 시각과 지금은 굉장한 강력한 시세 분출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코로나 관련 주들이다. 제넥신과 셀트리온 그룹주는 변함없는 강세를 저는 유지한다. 의견을 유지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이제 많은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 중에서도 하반기 모멘텀이 강력한 것들, 그런 것들, 뭐 오늘 흐름 어떤지 볼까요? 큐리언트 이런 것들 하반기 모멘텀을 받을 게 뻔해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것들, 상당히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시키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실 셀트론 그룹주가 메인이죠, 제넥신과 함께. 하지만 다채롭게 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도 될 것 같아요. 비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도. 그래서 그런 식의 시각을 좀 논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결정 판단은 고독한 법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언젠간 이렇게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내가 올라온 이 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분명 오고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이제 함께 동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시장이 좀 힘 빠졌죠?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추세는 바뀌지 않았고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였으니까요. 걱정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제가 이번 주말에 힐링 카페 영상들을 여러 개 좀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